무겁기 때문에 자꾸만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꾸만 순환이 일어나요. 자, 안정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자, 그래서 대기의 기본 정상 상태는 얘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만 공기가 위아래가 섞이려고 하더라. 이게 정상 상태예요. 그냥 기본 상태. 그러니까 대기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막 섞이려고 그래, 위아래가. 이게 기본 상태라고. 자, 그런데 기온 역전현상이라는 말처럼 기온이 정상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유를 좀 이따 생각하겠는데, 자, 만약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온이 뒤집어졌다. 자, 정상은 이거지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걸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불러요. 해발구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자, 그러면 이 구간만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게 되고, 그다음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거운 건 위에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건 아래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럼 얘가 안 섞이겠죠. 자,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대기가 안정한 상태로 바뀌어서 공기가 섞이질 않더라. 이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당연히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온 역전층이라고 부르겠죠. 기온 역전층. 자, 그래서 볼게요.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 장소를 봤더니 둔지 지역에서 굉장히 잘 일어나더라. 근데 둔지 가운데 우리나라는 침식 둔지가 굉장히 많아서 침식 둔지가 잘 일어나더라. 처음 했던 말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일어나는 과정 한번 볼게요. 둔지니까 이렇게 바닥이 낮은 이런 지역이 될 거예요. 주변은 높은 산지. 그쵸? 자, 그래서 현재 해가 떠있는 낮이라 그런다면 햇빛이 둔지 바닥이랑 여기 산꼭대기랑 다 비치면서 어떤 기온 부풀을 보이게 되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정상 상태를 보이게 돼요. 이게 낮은 상태의 기온 부풀이야. 자,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밤에 산 정상 부분하고 산 아래 부분, 바닥 부분하고 어디가 온도가 빨리 식어요? 빨리 기온이 내려가. 우리 상공할 때 배웠잖아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산 꼭대기가 더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빠르게 냉각이 되니까 차가운 공기가 생기겠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산을 타고서. 그치? 그래서 둔지 바닥에 쌓이게 되더라. 또 봤더니 여기에 해발 고도 여기에 있는 이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꼴이 되잖아요. 자, 그럼 기온이 이게 아니라 이 부분 지워주고 아래 부분이 더 낮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시. 자, 낮 상태일 때는 둔지 지역도 일반적인 대기 상태예요. 하지만 밤이 돼서 둔지 바닥이나 산 꼭대기나 이렇게 식게 되면 산 정상 부분에서 차가운 공기가 둔지 바닥에 내려오더라. 그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아래 부분에서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기온 역전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기온 역전층이 침식 둔지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일단 그림 간단히 좀 그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다시 설명해? 선생님, 저 이거 선을 모르겠는데. 기온선이에요, 기온선. 이거 지금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기온 분포인데, 기온 역전현상이라는 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층이 생기는 걸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원래 원래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 아까 정상 상태가 태양하고 가까운 부분이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태양빛이 땅을 먼저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열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공기는 아래쪽이 따뜻하잖아. 그게 정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렇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공기가 자꾸 뒤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온이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대기가 안 섞인단 말이죠. 안정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했던 게 대기의 정상 상태는 얘가 불안정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대기의 기본 상태라고요. 그게 뒤집어지는 게 기온 역전 현상이고. 네? 근데 낮에는 계속 햇빛 받으니까 분지 바닥에도 햇빛이 이렇게 내리치니까 낮에는 이런 양상이에요. 근데 밤이 돼서 해가 없어지면 여기도 식고 여기도 식는데 산 정상이 먼저 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냉각된 공기, 차가워진 공기, 무거워진 공기가 산 사면을 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단 따뜻한 공기를 위로 물로 올려내고 따뜻한 공기를 가져오니까 이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는 거죠. 그때 기온 분포를 봤더니 아래쪽일수록 더 차가운 이런 식의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 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침식 분지에서 주로 나타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형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지형이에요. 자,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분지 바닥은 넓고 평평하죠. 그래서 이 안에 대부분 도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볼게요.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대 한번 볼게요. 자, 낮에는 기온 역전 현상 없어요. 밤이 되면 위에가 냉각되기 시작하고 가장 심해질 때가 언제면 해 뜨기 직전, 새벽녘에 제일 심해져요. 차가운 공기가 제일 많이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시간대를 봤더니 일단 언제냐면 일교차가 큰 날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일교차가 큰 날. 그래서 낮에는 기온이 공기가 많이 더워졌다가 밤에 갑자기 추워지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첫 번째 일교차가 큰 날 생기더라. 다음 두 번째 얘는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공기가 섞게 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없는 날 주로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걸 정리해봤더니 언제 생기냐면 날씨가 맑은 일교차가 큰 계절은 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가을날 일교차가 크죠. 그래서 맑은 봄 또는 가을에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언제냐면 새벽녘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해가 떠서 이 차가운 공기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더워지면, 데펴지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오전 중에 소멸하게 돼요. 오전 중에 사라지게 되더라. 자, 이제 이놈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까닭에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